안녕하세요. 어니언입니다. 오늘은 규모가 제법 크기에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성일 하이텍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와 청약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하이텍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47,000원에서 47,5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보다 높은 5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공모가가 5.16% 상향된 것입니다.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총 1786곳의 기관이 몰려 종합경쟁률 2269.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최고의 높은 경쟁률입니다. 그러나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786곳의 기관이 참여하였는데 경쟁률이 1786보다 높은 2269.68대 1인 것입니다. 한 기관이 평균 127% 한도로 청약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전 청약 결과인 HPSP와 영창케미칼을 보면 각각 청약 기업의 수가 경쟁률보다 조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서 최대 청약 한도는 200만 2,500주였습니다. 그러나 기관 투자자에게 실제 배정된 주식은 146만 8,500주입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 단계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53만 4천주를 더한 200만 2,500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코스닥 청약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전 LG에너지솔루션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긴 합니다. 즉, 성일 하이텍 수요 예측 당시 한도는 더 높았지만 경쟁률 계산을 청약 한도보다 낮은 실제 배정 주식 수로 나누었기에 2269.68대 1의 매우 높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수요 예측 최대 청약 한도로 나누면 실제 경쟁률은 1664.43대 1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PSP, 영창케미칼의 주체별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경쟁률을 비교해보면 운용사 집합과 기타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창케미칼은 619곳의 운용사가 참여하였고 기타 기관 투자자는 241곳이었지만 성일 하이텍은 운용사 집합기관이 매우 낮은 276곳이고 기타 기관 투자자는 매우 많은 921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의 조건이 매우 높아졌는데 높아진 조건 그대로 진행된 것인지 의심될 정도로 기타 기관의 숫자가 많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변동이 제일 심한 중개업자와 기타 기관, 무실적 외국인은 제외하고 조정된 경쟁률로 구해보면 성일 하이텍은 971.67대 1 수준의 경쟁률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얼마 전에 진행된 코난테크놀로지의 조정 경쟁률 962.27대 1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이 매우 높아 보였지만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경쟁률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공모가 상단보다 높은 밴드 상단 초과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상단 초과에 제일 많은 1718건입니다. 표기를 이상하게 해서 혼동이 되어 보이지만 상단 미만은 한 것도 없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상단 초과에 가장 많은 98.91%, 상단이 1.09%로 모든 수요 예측이 상단과 상단 초과에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 하단과 하단 미만에 몰린 수요 예측은 아예 없는 완벽한 수요 예측 분포입니다. 추가로 공개한 성일 하이텍의 수요 예측 분포를 보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보다 높은 5만원 이상으로 참여한 건수도 95.97%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수요 예측 결과로 공모가는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확약을 살펴보면 의무 보유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695곳입니다. 건수 기준으로 의무 보유확약은 38.91%이고 수량 기준으로는 비슷한 38.66%를 기록하였습니다. 매우 높은 의무 보유확약 신청입니다. 성일 하이텍의 의무 보유확약은 수량 기준 2021년 평균 의무 보유확약 신청인 16.34%보다 훨씬 높습니다. 올해 진행된 코스닥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포바이포 HPSP 다음가는 세 번째로 높은 의무 보유확약을 기록하였습니다. 의무 보유확약을 기간별 그래프로 살펴보면
장기인 6개월이 12.23%, 3개월이 11.13%, 단기인 1개월이 가장 많은 13.76%, 15일 1.55%입니다. 1개월에 가장 많이 의무 보유 확약이 몰린 것은 아쉽지만 장기인 6개월, 3개월이 단기보다 더 많습니다. 질적 측면인 장기 신청 비율도 높은 편이기에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은 양적, 질적으로 좋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의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결과를 좌표로 나타내면 성일 하이텍는 경쟁률이 높고 의무 보유도 높습니다. 성일 하이텍처럼 수요 예측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이 높았던 종목 중 현재까지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한 종목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 상황과 수요 예측 결과만 보면 매우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수요 예측 경쟁률이 높았던 영창케미칼이 공모가를 하회하는 상장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성일 하이텍보다 조금 더 수요 예측 결과가 더 좋은 HPSP가 7월 15일 금요일 상장합니다. 해당 결과를 반드시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하이텍의 청약 일정은 7월 18일 월요일 시작하여 7월 19일 화요일 마무리됩니다. 월요일 함께 청약이 진행될 예정인 CJ CGV 전환 4채 청약과 화요일 청약이 시작될 예정인 ICH, 에이프릴바이오, 신한제시포스펙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따라서 성일 하이텍에 청약하신 청약금은 ICH, 에이프릴바이오, 신한제시포스펙 청약에 사용하실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하이텍의 청약을 진행하는 KB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환불은 2일 뒤인 7월 21일 목요일이기에 환불금으로 목요일 청약이 마무리되는 수산인더스트리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상장은 7월 28일 목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정이므로 청약기간 중에도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로는 에이프릴바이오와 동시상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 및 청약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우리사주조합에 20%의 주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코스닥 공모치고 아주 높은 비율이 배정되었습니다. 우리사주 배정 규모를 성일 하이텍 직원으로 나눈 1인당 배정 규모는 약 8,449만 원 정도가 됩니다. 꽤 큰 규모의 배정입니다. 일부 임직원에게 공모가보다 낮은 18,887원에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선택권이 있습니다. 상장 직후부터 행사가 가능한 물량이 36만 9,800주인 점은 조금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자에게 25%의 주식이 배정되었으며 공모가 기준 공모 규모는 총 334억 원입니다. 작지 않은 중형 규모의 청약입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주식 수가 66만 7,500주이기에 균등 배정 주식 수는 절반인 33만 3,750주가 됩니다. 예상 균등 배정 수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공모주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공모주 청약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일 하이텍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워낙 좋았기에 최근 청약들과 달리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HPSP도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아 기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청약에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에 성일 하이텍은 3개의 증권사로 진행되어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적을 것으로 보이기에 최종 청약자가 33만 3,750명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균등은 모두 추첨으로 일주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일 하이텍은 KB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KB증권과 대신증권의 대부분의 주식이 배정되어 있고 삼성증권에는 8%의 주식밖에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KB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1,500원의 청약 수수료가 있습니다. 청약 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가장 낮은 일반 그룹은 만주를 청약할 수 있고 만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우대그룹은 최대 3배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우대그룹 중 쉽게 만들 수 있는 우대그룹이 있습니다. 우대그룹 120% 등급은 청약 전일까지 마이데이터를 통해 다른 금융사의 계좌와 연동하고 유지만 하면 됩니다. 마이데이터는 KB증권 앱인 마블의 상단에 있고 메인 화면에는 갤럭시 워치를 주는 룰렛 이벤트도 있습니다. 꼭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2,000원의 청약 수수료가 있습니다.
청약 기간 중에 계좌를 개설하셔도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셔야만 합니다. 이번 청약에서 가장 낮은 일반 그룹은 15,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5,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3억 7,500만 원입니다. 우대그룹은 최대 2배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2,000원의 청약 수수료가 있습니다. 청약 기간 중이더라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시면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배정받은 주식수가 적기에 청약 한도도 매우 낮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가장 낮은 온라인 등급은 1,250주를 청약할 수 있고 1,250주의 청약 증거금은 3,125만 원입니다. 만약 경쟁률이 높을 경우 온라인 등급은 풀청약해도 한 주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약은 모든 증권사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며 성일하이텍은 일반 공모주이기에 청약 증거금률이 50%입니다. 따라서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25만 원입니다. 성일하이텍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에 확정된 공모가 5만 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5,948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큰 회사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주식이 약 198만 주가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조금 높은 편인 34.57%이지만 시가총액이 크기에 공모가를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2,056억 원입니다. 매우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수요 예측 시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기관들이 평균적인 배정 비율보다 낮은 150% 정도만 배정된다고 해도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약 27.42%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1,631억 원까지 줄어듭니다. 다만 이보다 크게도 낮게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크게 변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포함하지 않은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제일 많은 48.07%, 기관 투자자가 35.70%, 일반 청약자가 16.23%입니다. 기존 주주가 절반에 가까운 48.07%이기에 상장일 기존 주주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되면 기존 주주 비율은 50%가 훌쩍 넘게 됩니다. 공모가 기준 주주의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988억 원이기에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와 개인 주주들이 섞여 있습니다. 1% 미만으로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 현황을 보면 총 주식수가 10만 547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몇 명의 개인 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주주 내역 중 상장일 의무 보유 확약을 하지 않은 가장 큰 개인 주주는 홍승표 주주입니다. 홍승표 주주는 공모주 청약 일반 청약 주식 수보다 많은 67만 1,49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승표 주주는 성일하이텍이 인적 분할되기 전 회사인 성우하이메탈의 대표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홍승표 성일하이메탈 대표는 초기 창업 투자자이며 인적 분할 이후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이기에 상장 이후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지분이 매우 많은 홍승표 대표가 상장일부터 빠르게 매각에 나선다면 주가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주주의 비중이 높은 점은 리스크입니다. 여기에 4분의 1이 넘는 26.78%의 지분을 가진 SVIC24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명 성일하이텍 대표는 SVIC24호는 삼성벤처투자가 투자한 지분이고 삼성 SDI가 지분을 가져갈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성일하이텍의 공모에서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2022년 코스닥 상장 종목의 의무 보유 확약 제외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하면 성일하이텍의 유통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배정에 따라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성일하이텍의 사업 분야 및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의 품목별 매출을 살펴보면 황산 코발트, 황산 니켈 등 2차 전지 양극 물질 기초 소재가 71.6%를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업체이지만
성일하이텍은 단순한 2차 전지 관련 회사가 아닙니다. 먼저 회사의 성장 과정을 알아보면 2000년 3월 휴대폰, PC, 폐가 전 제품 등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는 사업을 주로 하는 성일하이메탈로 시작되었습니다. 곧 폐가전에서 금과 은을 추출하는 사업의 경쟁이 심화되었지만 2차 전지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을 파악하고 2008년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및 공장을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2차 전지의 핵심 부품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전처리 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여기서 좀 더 발전한 후처리 공정을 통해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구리 등을 회수하는 공장인 하이드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기존의 귀금속 재활용 사업은 그대로 성일하이메탈로 남고 2차 전지, 리사이클링 분야를 성일하이텍으로 인적 분할하여 2차 전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하고 있는 2차 전지 주요 기초 소재 제품은 황산 코발트, 탄산 리튬, 황산 니켈, 황산 망간, 구리 등입니다.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 조달 및 판매에 삼성 SDI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였지만 해외 자체 계열회사를 설립하여 폐배터리 조달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계열회사는 폐배터리를 자체 보유한 리사이클링 파크에서 전처리 후 국내 후처리 공장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2차 전지의 전처리, 후처리 모두 가능한 가장 큰 업체이고 아직 의미 있는 실적을 내는 업체를 찾기 어렵기에 당분간 업계 1위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12일 유럽연합의 유럽위원회는 배터리 산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한 규제를 공시하였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배터리에 사용된 재활용 코발트, 납, 니켈, 리튬의 함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2030년 1월부터는 최소한 코발트 12%, 납 85%, 리튬 4%, 니켈 4%는 재활용된 소재를 이용해야 합니다. 2035년 1월부터는 기율이 좀 더 많은 재활용된 소재를 이용해야 합니다. 해당 조치가 현실화될수록 성일하이텍과 같은 2차 전지, 재활용 업체에 대한 의존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 전고체 배터리가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배터리도 원재료인 양극, 음극은 존재하므로 이후에도 사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하면서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세이긴 하지만 2021년까지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성일하이텍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은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산정을 위해 2023년 추정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를 더한 에비타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익리 실현기업 상장 요건으로 상장하기에 일반 청약자 보호를 위해 3개월간 환매 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상장 후 3개월 안에 공모가보다 10% 이상 하락하면 청약한 증권사에 되팔 수 있는 매우 좋은 권리입니다. 성일하이텍은 이처럼 장단점이 매우 명확합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은 조금 과장된 면이 있지만 결과는 좋은 편이고 2차 전지 관련 리사이클 업체이기에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있습니다. 환매 청구권은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권리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에이프릴바이오와 동시상장으로 진행되는 것과 공모가가 2023년 미래 수익 기반인 점,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기존 소수의 주주가 많은 지분을 보유한 점이 단점입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조금 더 좋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HPSP의 상장 결과가 괜찮다면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청약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약 증거금을 최대 16조 원으로 추정해본다면 청약 경쟁률은 1916대 1 정도가 됩니다. 세계 증권사별 실시간 경쟁률 상황을 보시고 최대한 가성비 있는 청약을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은 후원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